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여러분은 출근길에 커피 한 잔, 이거 루틴이 되신 분들 아마 많으시겠죠? 시인 푸시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커피, 나를 돌리는 검은 석유. 아침마다 쓴 커피 한 잔을 딱 마시고 기계적으로 글을 써서 납품을 했다. 본인의 자서전에 이렇게 써놨더군요. 푸시킨의 부인이 굉장히 그 사치벽이 심해서 본인이 열심히 쓰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커피가 본인 작품 활동의 근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뭐 그렇게 거룩한 얘기 아니더라도 출근길에 정신을 온전히 딱 차리고 쨍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이 커피 한 잔인데요. 커피가 비단 커피만은 아니다. 이게 삶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커피 세계사, 한국가배사의 저자이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길상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커피 세계사의 저자이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님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우리 역사 공부하시는 곳이잖아요. 네. 커피 세계사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원래부터 커피 좋아해서 따로 공부하신 거예요? 그렇죠. 취미 활동이 거의 부캐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죠. 제가 들었는데 집에서 커피나무를 무려 한 40여 그루 기르신다고. 네네, 직접. 심지어 커피 콩을 따서 볶아서 집에서 커피를 내려 드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네. 수확을 했고요. 커피도 내리고 그리고 네. 커피 체리로 그 차 카스카라라고 하는 네. 새로운 그 차도 내려서 마실 정도입니다. 야, 우리나라 아파트 베란다에서 여러분 커피나무 재배가 가능하답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사실 아침마다 이제 출근할 때 보면요. 한 집 걸러 한 집이 커피숍이에요. 여기 상암동도 커피숍 밀집 지역인데 우리나라에서 참 커피들 좋아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커피를 들고 다녔나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거든요. 언제부터예요? 예, 뭐 한국에서 커피가 일상 음료로 자리 잡기까지는 뭐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그 문헌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소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70년 전 드라마에 등장했던 철종 시대고요. 네. 예, 커피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마셔지기 시작한 것도 철종 12년이니까 1861년 정도입니다. 올해로 160주년이 누가 됐는데 드셨나요? 그 시기에는? 선교사들이 주로 드시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880년대에는 뭐 외국 선교사들, 외교관들, 무역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적어도 서울 주변에서는 커피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음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미 커피가 신문 광고에 등장한 게 1896년 독립신문입니다. 네. 상상해보면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 당시에 자바커피, 모카커피 원두를 파운드당 얼마로 판매하는 광고가 실렸고요. 네. 조선인이 경영하는 디저트 카페, 그러니까 아마 독일식으로 이 빵도 팔면서 네. 함께 커피를 파는 이런 제과점 겸 커피 판매점이 독립신문에 실린 게 1899년 광고입니다. 그리고 뭐 황성신문 등에도 커피 광고가 많이 실렸고요. 네. 심지어는 프랑스인 중에는 1901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던 분은 이 무학재를 넘어서 오는 그 땔감 장수들에게 나무를 흥정을 하면서 커피로 호객행위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커피가 얼만큼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박용남이라고, 이분은 그 소설가 박태원 씨,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의 숙부입니다. 이분이 쓴 그 가정구급법이라는 네.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두통 환자들에게 처방으로 이 따뜻한 커피차를 마시게 하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그 당시 이 책에 보면 대부분 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도 이미 사람들이 두통이 있을 때 네. 마실 만한 그런 일상적인 음료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물론 이제 커피가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은 끽다점이라고 하는 초기 그 다방이
출연한 시점부터. 끽다점이요. 네네. 끽. 먹을 끽. 네네. 맛있게 다는 먹을 차다자일 거고. 네네. 상점의 점자면은 차를 만끽하는 가게. 지금의 카페 같은 곳인데 가격이 비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아주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물가와 비교해 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 끽다점이 처음 생겼던 곳이 네. 지금의 서울역, 당시는 남대문역이었는데 남대문역의 대합실에 생겼거든요. 네. 뭐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그 의학박물관 건물인 그 당시 대한의전 본관 건물이 준공되던 1908년에 그 준공식 기념으로 그곳에 또 끽다점이 문을 열었는데 뭐 병원을 출입하는 분들 그리고 기차를 이용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마실 수 있는 수준이었었고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가 이제 그 접대하는 사람들 어린 남자들을 부르는 이름이 뽀이. 뽀이. 예, 뽀이라는 이름이 당시에 이제 그쵸. 이 끽다점에서 접대하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자 네. 여성들이 네.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붙일 게 없어서 뽀이는 남자인데 걸로 할 여자들이 수는 없나요? 그래서 네. 붙인 이름이 엿보이. 엿보이. 예, 엿보이였습니다. 이게 이제 근대적인 직업이 생기면서 네. 대부분 남성들이 직업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새로 진입했을 때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 어려우니까 네. 앞에 무조건 여자를 넣어서 여선생, 여검사 그리고 심지어는 엿보이까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등장을 하면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니 기존에 그들을 부르던 말에 여자라는 식별을 하기 시작했군요. 1911년에 조선 최초의 카페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름이 뭐였어요 그때? 네, 재미있습니다. 카페 타이거였는데요. 호랑이 카페. 네, 호랑이 카페입니다. 네. 일본과 같은 해에 최초의 카페가 생겼습니다. 1911년에. 근데 일본의 최초의 카페가 한 두세 개가 생겼는데 그중에 하나가 카페 라이언 사자였거든요. 사자 카페. 근데 서울 남대문 주변에 생긴 카페는 호랑이 카페 타이거였었습니다. 네. 왠지 호랑이가 더 센 것 같은 느낌은 제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은 아닌 거죠. 지금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유니폼에 그쵸. 호랑이들 한국 사람들이 호랑이를 유난히 좋아하긴 하죠. 그러고 보면은 그 어릴 때 읽었던 책이나 재미있게 읽었던 그 책들 보면 고종 황제가 유난히 이 양탕국 커피를 즐겨 드셨다 이런 기록도 기억이 나네요. 예, 뭐 고종 황제께서는 커피를 즐겨 드셨고 그리고 창덕궁 그 주방에 가보면 와플 기계 시설도 있었으니까. 와플이요? 예, 와플을 드시면서 제대로 드셨군요. 그렇죠. 옆에 네. 또 커피도 같이 하시는 뭐 미식가다운 모습을 보인 모던 미식가의 뭐 상징 뭐 이와 같은 근대적인 인물이 고종이셨죠. 그래요. 트렌드 세터이셨다 이런 얘기도 알려져 있고 한간에 그 일제시대 때 왜곡됐던 역사와 달리 굉장히 그 주체성이 있는 군주였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가베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가베만 시종을 드는 여종이 있었다 이런 기록도 봤는데 가베가 커피를 풀어서 쓰는 말입니까? 그렇죠. 한자어입니다. 이 당시에는 뭐 가베차, 가비차 뭐 등등 몇 가지로 불렸는데 한자를 그대로 음의역한 거죠. 그래요. 지금 천서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소연 씨가 등장한 요 고종황제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도 제가 본 기억이 나네요. 네네네. 고종황제를 그래서 이 커피를 통해서 독살하려고 하는 그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일화도 있죠. 예, 굉장히 그 한국에서 커피와 관련돼서는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1898년 9월 요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고종황제는 항상 커피를 드셨는데 그날도 이제 그 황태자 훗날 순종이 된 황태자와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이 고종은 커피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자마자 좀 냄새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에서 살짝 마시고 내려놨는데 네. 황태자는 커피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이어서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요즘 사람들 커피 마시는 것하고 비슷하죠. 모르는 사람들 꿀꺽꿀꺽 마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바로 고종황제께서는 구토를 했는데 이 황태자는 쓰러졌습니다. 뭐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이제 친러파가 좀 물러나고 네. 친일파가 많이 등장한 상황,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친러파였던 그 김홍육이라고 하는 러시아 통역관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네. 또 당시에 그 뇌물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고 해서 재판을 받고 유배를 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 황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꾀해서 커피에 그 마약, 그러니까 아편을 다량을 넣어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자마자 독립신문을 비롯해서 모든 신문에서 매일매일 대서특필을 하고 온갖 상소는 다 올라오고 대중집회가 이어지고 대중집회 내용은 뭐 서양 음식 기피하라는 얘기서부터 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마약을 전달했던 부인에 대한 뭐 그 벌을 주자는 주장도 네.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커피의 존재가 이제 거의 조선 사람 전체에게 알려졌다고 할 수가 있죠. 알려지면서 나쁜 것 이런 의미도 함께 부여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그 역사를 거쳐 들어온 커피를 328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커피를 사람들이 많이 마시게 된 그 계기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 부대 통해서 커피 접했을 때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예, 뭐 이미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1930년대에 정말 많은 다방이 만들어지고 그 뭐 일본 유학생 출신이라든지 좀 공부한 인텔리들 사이에서도 커피 창업 붐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미 커피 음용은 1930년대 전후에서 대중화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잦은 전쟁, 네. 가난 등등으로 커피가 유행이 잠시 좀 멈췄다가 1950년대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 부대를 통해서 많은 인스턴트 커피가 시중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미군 부대를 통해서 나온 인스턴트 커피를 파는 이 다방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등장했던 다방 중에 유명한 것이 뭐 명동에 있었던 돌체 다방 거기에는 백건우 씨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 DJ 오라버님들이 도끼빗 꽂고 있었던 그런 카페인가요? 예, 그 도끼빗은 그거보다 조금 도끼빗은 아직 등장하기 전이죠. 네, 등장하기 전이죠. 백건우 씨라고 하면은 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듣기 위해서 들렸던 곳이 이제 명동에 있던 돌체 다방이고 그다음에는 대학로에 지금도 있습니다. 항림다방이라고 그렇죠. 하는 젊은이들의 그 네. 성지와 같은 곳도 1950년대에 만들어진 다방이죠. 1950년대부터 시작된 다방 열풍이 이제 60년대, 70년대로 이어지는데 이 도끼빗을 꽂은 그 DJ 오빠 네. 드라마,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대체적으로 1970년대 통기타 메고 청바지 입을 때부터군요. 그렇죠. 특히 장발. 네. 예, 이 손님들이 신청하는 신청곡 딱 틀어주고 음악 나가는 동안에 잠시 일어나서 도끼빗으로 멋지 한번. 아니 그 오라버니들은 그 독특한 말투가 있어요. 그 DJ들은 DJ 학원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 떡볶이집에도 DJ가 있는 시절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자, 우리가 커피가 이렇게 1970년대 이후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은 하루에 저만 해도 한 2-3잔씩 마시게 되거든요. 네. 우리 커피 일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까? 예, 뭐 그런 계기 중에 하나는 아마도 세계 커피 역사에서 자랑할 만한 발명인 바로 그 봉지 커피, 믹스 커피의 발명이죠. 예, 커피 믹스의 발명이 1976년에 국내 업체 동서식품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물론 그 직전에 이제 식물성 그 커피 크림인 프리마라는 것도 발명을 했기 때문에 이 프리마와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을 적당량 넣은 이 커피 믹스가 발명된 1976년 이 혁신적인 제품 때문에 뭐 한국의 커피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이것은 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빨리빨리 문화 뭐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방 가면은 이제 셋둘둘 이렇게 타서 마시곤 하였는데 그거는 좀 단가가 비싸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커피 믹스라는 게 사실 기가 막힌 조합이잖아요. 대단하죠. 커피 믹스는 이 맛이 없으려 없을 수가 있고 저도 시골에서 왔지만 요게 인기를 끈 다음부터는 손님이 온다. 커피를 대접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시장이건 그런 곳에서도
그 정신을 확 들게 해주는 그 비음료하고 요거하고 참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학교에도 커피 자판기 다 있었고요. 길에 그렇죠. 커피 자판기가 참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예.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초등학교에도 커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예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용? 선생님들이 마시고 어린이들은 율무차. 우유 뽑아 먹고. 예, 율무차 같은 거 마시고. 그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었는데. 네네. 50원. 그쵸? 네네.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들이 그런데 한국의 커피 산업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는 이유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카페 문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책을 제가 집필하면서도 외국의 유명한 그 커피 전문가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한 편인데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카페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한국에는 그야말로 이색 카페라고 불리는 독특한 유형의 카페의 천국이죠. 뭐 들어보셨겠지만 고양이 카페, 네. 뭐 사주 카페, 만화 카페, 키즈 카페 이런 건 들어봤는데 승마 카페, 승마 카페요. 또 있고 조교 카페. 승마 카페는 뭐예요? 그건 네, 승마와 커피를 같이 즐기는 공간입니다. 설마 말을 타면서 커피를? 그건 그건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암흑 카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 있습니다. 커피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죠. 데이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너구리 카페, 뭐 네. 파충류 카페 이런 카페까지 생겼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커피와 연결을 시키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카페들이 정말 많습니다. 테마가 있는 카페도 많고 사실 커피 자체의 종류가 많고 굉장히 맛있기도 합니다. 스페셜티 커피들도 아주 유행인데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시장이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커피 수입 시장만은 계속 커왔다고 하는데 커피 종류, 관련 상품 이런 것들도 나날이 뭐 다양해지고 시장이 커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 코로나19 사태 직후 그러니까 지난해 전반기의 모습은 세계 커피 시장에서 아주 충격적이었거든요. 대부분 커피 수입량을 줄이는 게 일반적인 그렇죠. 경향인데 예외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심지어 작년 전반기에 커피 수입량이 6%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한국이 커피를 수입한 이후 처음입니다. 대부분의 그 커피 수입 상위 국가들은 감소하든지 아니면 답보 상태였는데 한국만 증가를 했는데 왜 그래요, 우리?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네. 한국인들이 커피를 정말 좋아하고 특히 다양한 커피 맛을 찾는 이 수준으로 이 커피 미각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커피, 새로운 품종의 커피, 새로운 맛의 커피를 찾아서 세계를 다니는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새로운 커피를 많이 수입을 해오고 새로운 커피를 마셔서 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네. 정신적인 위안 뭐 이런 걸 받고자 하는 욕구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바람에 지난해 한국은 네. 좀 보기 드물게 이 커피 수입이 팬데믹 속에서 증가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맛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리고 구매력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경제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호식품에 아주 산미가 있는 걸로 드릴까요? 아니면 고소한 맛으로 드릴까요? 이 정도는 이제 동네 카페에서도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얘기가 됐는데 자,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자료도 가져오셨어요. 현재 커피 시장 규모가 2018년에 7조 원을 돌파했고 개인 카페까지 포함하면 대략 12조 원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장이 이 정도인데 요 매일매일 생긴다. 이러다가 언제 커피 시장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벌써 뭐 카페 위기설이나 커피 산업 위기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0년도 더 됐지만 한 번도 이 카페의 숫자가 실질적인 감소를 보이는 해는 없습니다. 매년 5%, 6% 정도씩 증가를 해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국인들이 커피를 과거에는 뭐 가성비 중심으로 이 가격 등등을 따지고 마셨다면 요즘은 거의 맛 중심으로 커피를 마시고 커피가 거의 생활이 됐습니다. 이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 네. 그 국제적으로 공인된 아주 최상급의 커피가 한국의 카페나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스페셜하지 않은
일반적인 커피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시장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맛의 커피가 등장을 하고 새로운 그 베리에이션 음료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이런 것에 맞춰서 새로운 형태의 카페가 생기는데 최근에 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많이 생긴 스터디 카페 같은 게 한국의 교육열과 결합된 카페 문화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해 가는 걸 보면 교수님은 커피는 무한하다. 앞으로도 성장할 거다. 이쪽에 한 표를 던지시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커피 세계사 한국가베사의 저자이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